천일염 가격 오름세가 이달 들어 다소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 내내 이어질 장마가 천일염 가격 안정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이순신 철동선 사업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다며 의회가 2번이나 예산을 부결시키자 이번엔 진행 중인 사업에 몰래 관련 예산을 끼워 넣으려는 꼼수까지 부리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내놓은 군공항 유치 지역 1조 원 지원에 대해 한평군 일부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반면 우한군에선 민간공항을 배제한 일방적인 대책으로 불신을 더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을 280여일 앞두고 제3지대 창당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야권 성향이거나 호남 출신이 주축이 된 정당들이어서 호남에서 반민주당 정서를 겨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천일염 가격 오름세가 이달 들어 다소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통 정체 현상을 빚게 한 포장재와 생산 이력제 스티커가 원활히 공급되기 시작했고 산지에서도 생산량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월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장마가 가격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해양수산부 장관이 다녀간 신안치도 염전은 포장과 하역 작업으로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담는 포대에 다른 지명이 적혀 있습니다. 확보해 놓은 소금 포대가 다 떨어져서 인근 임자면에서 구입한 포대에 소금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장마 전에 여름 평균 20kg를 3, 4천 개 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보통 7천 개 이상을 소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왔다가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실종이고 포대도 부족한 현상이 나오고. 근처의 다른 염전도 사정은 마찬가지. 그동안 천일염 유통이 원활치 않은 이유는 생산 이력제 스티커가 동이 났기 때문입니다. 폭발적인 주문에 부족해진 포장재와 생산 이력제 스티커가 제대로 공급되면서 소금 대란은 다소 진정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정밀 검사 부분들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분들이 풀어지고 그러면 조금 안정되지 않겠느냐. 더욱이 산지에서도 생산량이 늘면서 농협을 통한 출하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줄 수 있는 양이 충분히 지금 보관되어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수급이 원활치 않는다고 치면 현장에서 바로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지금 갈 수 있도록. 다만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장맛비가 7월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천일염 생산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최악의 가뭄을 겪었던 남부지방이 장마철을 맞으면서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장맛비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이익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장마의 다양한 효과를 구영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은 올봄 주암호의 모습입니다. 물줄기 대신 훤히 드러난 흙바닥 위로 마른 풀이 듬성듬성 자랐습니다. 지난 4월 주암댐 저수율은 20.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년 저수율은 42.3%였으면서 무려 절반이 넘게 줄어든 겁니다. 광주광역시의 최대 식수원인 동복댐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지난 4월 10%대를 기록하면서 제한급수까지 예고됐습니다. 다행히 5월 들어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며 예년 수준까지 회복하진 못했지만 위기 상황은 버티게 했습니다. 현재 주암댐과 동복댐의 저수율은 각각 25.3%와 32.19%. 보길도와 완도 등 전남 일부 섬 지역에 내려졌던 제한급수도 1년 2개월 만에 풀리며 정상 궤도를 회복했습니다. 시기 적절하게 찾아와준 장마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30에서 161mm의 장맛비가 쏟아진 가운데 앞으로 한 달 동안 긴 장마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장마가 주는 이익은 가뭄 해소뿐만이 아닙니다. 산불 예방과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서경환 부산대 교수 연구팀은 이렇게 장마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인 지난 2020년 첫 강수를 기준으로 산불 예방 효과는 전국적으로 2,400만 원, 그리고 대기질 개선 효과는 894억 원, 수자원의 가치는 101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장맛비는 분명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면 장맛비는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이로운 존재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지난 1년 동안 1,000억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이순신 철동상 사업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다며 광양시 의회가 2번이나 예산을 부결시키자 이제는 진행 중인 사업에 몰래 관련 예산을 끼워 넣으려는 꼼수까지 부리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지난 1년 동안 집착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이순신 철동상 건립사업. 민간 자본 1,000억 원을 들여 광양 제철소의 철로 동상을 짓고 주변에 호텔과 쇼핑몰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광양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살린 글로벌 관광 자원으로서 새로운 기회 요인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초고대 동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시대에 뒤떨어진 엉터리 계획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광양시가 제출한 철동상 용역비 3억 원을 삭감한 데 이어 6월에도 이름만 랜드마크로 바꾼 용역비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광양시는 이번에는 용역이 진행 중인 관광진흥 사업에 몰래 철동상 예산을 끼워 넣으려는 꼼수까지 시도했습니다. 그 영역 과업에 좀 추가 과업으로 넣어달라고 저희들이 좀 부탁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스마트 미래 도시를 꿈꾼다면서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 철동상엔 왜 그리 집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고 평가받는 사안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달인으로 불리는 정인화 광양시장이 지역사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철동상 사업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만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KBC가 보도한 나주 해피니스 골프장 불법 증축 저류지에 대해 나주시가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나주시는 최근 허가 없이 골프장 저류지를 확대해 농민들에게 피해를 준 나주 해피니스 골프장을 국토개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나주시 다도면에 위치한 해피니스 골프장은 나주시로부터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내용과 다르게 저류지 규모를 확대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고발과 함께 수사 결과에 따라 저류지 원상 회복을 조치할 방침입니다. 광주광역시가 군공항 유치 지역에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평과 무안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평군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반면 무안군에서는 민간공항을 배제한 일방적인 대책으로 불신을 더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며 내놓은 1조 원 규모의 지원책에 대해 무안과 한평의 여론은 엇갈렸습니다. 군공항 이전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무안군 범대인은 보상금액 산정과 지원 방안을 후보 지역은커녕 전라남도와도 논의하지 않아 불신만 재확인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2018년 맺은 민간공항 이전 협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파기해놓고 이번에도 묵묵부답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군공항을 보내면 받아주면 민간공항도 같이 보내겠다는 그런 취지 같아요. 근데 그런 협의조차도 좀 정확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광주시나 그런 부분을 어떤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평군 유치위원회는 환영 입장을 보였습니다.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원금 규모도 늘린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더 발굴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나를 고민을 해서 의향서가 제출이 되고 난 다음에는 더 깊숙이, 더 광범위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내놓은 1조 원 지원 방안에 대해 무안과 한평의 분위기는 차이가 있지만 통큰 지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는 확실해 보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총선을 280여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맞선 제3지대 창당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야권 성향이거나 호남 출신이 주축이 된 정당들로 우선 반민주당 정선을 노리고 호남을 겨냥할 걸로 보입니다. 이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창당을 선언한 정의당과 호남서 첫 토론회를 갖는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의 신당.
그리고 광주 서울 출신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 여기에 코인 논란의 김남국 의원을 끌어안고 호남 기반 신당 창당을 시사한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까지. 총선을 앞두고 무당층이 30%까지 치솟은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맞선 제3지대 창당이 차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 정당의 공통점은 우선 호남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민주당 정서를 파고들어 호남과 수도권의 야권 표심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선도 능력이 빠르다라는 것과 그냥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그만큼 호남에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두 가지가 겹치면서 항상 지금 호남이 어떤 신당 창당의 어떤 베이스가 되고 있는 약간 좀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제3지대를 구상하는 모두 비전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선거 풍토상 대권 주자급 인물 없이 신당에 성공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사실상 호남을 싹쓸이하며 지역구 25명, 비례대표 13명 등 무려 38명을 당선시킨 국민의당에는 안철수 의원이 있었습니다. 유망한 분들이 이 당에 모일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그렇다면 총선에서 설령 당을 만들다 하더라도 총선에서 미칠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폐해 등에 지친 중도 무당층이 제3지대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맞서 서진 정책에 나선 국민의힘에 이어 제3지대 정당과 진보당까지 유권자 공략에 나서면서 내년 총선에서 호남의 선거 구도도 쉽게 관측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유흥 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출장비를 부풀린 광주FC 직원들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FC 부장 A씨와 전 사무처장 B씨가 모두 297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1,144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FC가 A 부장에게 2019년부터 4년 2개월 동안 규정이 없는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총 5천만 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과 직원들의 출장 여비를 지급하면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54건 600만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유대회 조직위 청산법인이 선수촌 사육료 분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유대회 조직위원회 청산법인은 광주유대회 당시 선수촌 사용료로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지불해야 하는 89억 원의 사용료 가운데 일부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가 함께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는 조직위원회 자체가 시와 문체부가 예산을 들여 구성했고 선수촌 사용료는 조직위가 부담할 필수 경비인데 광주시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순천 율촌산단의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제조 공장이 건립됩니다. 순천시는 오늘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이른바 ESS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인투알과 투자액 175억 원, 고용인원 100명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요 협력사인 인투알은 이번 투자로 순천 율촌 일산당 공장에 ESS 대형 특수 컨테이너 생산 라인을 구축해 생산량을 대폭 확장할 계획입니다.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가 전라선 SRT가 아닌 수서행 KTX를 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철도노조 호남본부는 광주 송정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오는 9월부터 SRT 전라선을 운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SR은 보유 차량이 없어 경부선과 호남선 운행열차를 축소해 투입하려 한다며 더 많이 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전라선 수서행 KTX를 투입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해를 이순신해로 함께 표기하자는 이른바 이순신 특별법이 추진됩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를 이순신해로 부를 수 있게 된다면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계승하는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69명이 공동 발의한 이순신 특별법에는 이순신의 공동 표기와 국가 차원의 이순신 기념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